자, 이번 시간에도 최근에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면 관리위원인 임대인의 자격이 당연 상실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제가 이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남양주에 있는 이 남양주 지금 다산 지역에 엄청나게 건물들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남양주 지역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집합 건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은 지역이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느 때는 김포 마곡 지역이었다가 어떨 때는 평촌 지역이었다가 광교, 위례, 동탄, 평택 이런 곳이었다가 지금은 남양주에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런 남양주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위원회 회장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관리규약에는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등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이런 사람은 관리인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연 상실이에요. 만약에 관리인 선고가 있을 때는 입후 제한되는 것이고 관리인 됐다 하더라도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인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을 관리위원의 자격 상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위원, 이 관리위원은 임대인만 되잖아요. 구분 소유자만, 이 관리위원은 구분 소유자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관리위원이 임대인으로 있는 점포를 그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체했어요. 관리비 연체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임대인인 관리위원이 연체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속해가지고 관리비를 체납했기 때문에 연체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규정 3개월 연체한 것,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관리위원 자격을 상실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관리위원은 이 관리위원회에서 좀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 잡아가지고 자격 상실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관리위원이 임대인인데 그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관리비를 연체했다면 이것 때문에 관리위원의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이게 왜 문제되냐면 기본적으로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 이겁니다. 이 집합건물법에서는요,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비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게 관리비 규정이에요. 이 17조 관리비 규정인데 이 관리비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구분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 소유자, 각 공유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집합건물법이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혼동됐어요. 구분 소유자, 공유자 이렇게 혼동돼 있어서 집합건물법에서 공유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냥 구분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 그는 전유 부분의 비율이에요. 전유 부분 지분 비율입니다.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고용 부분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고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득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리비, 고용 부분 관리 비용, 여기 관리비예요. 이 관리비는 공유자, 구분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 체납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구분 소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그랬죠. 임차인이 3개월 연체했어요. 이 3개월 이상 연체한 이거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와요. 문제는 이런 관리비의 어떤 납부 책임과 이런 연체로 인해 가지고 관리위원회 지위까지 박탈시키는 게 맞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관리비를 최종적 책임지는 건 맞는데
이와 별개로 관리위원 어떤 지위까지도 박탈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융법 26조의 4, 이게 관리위원 관련된 규정이에요.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수유자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수유자만 됩니다. 관리는요, 구분수유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수유자만 됩니다. 구분수유자 중에서 관할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리고 다만 규약으로 집회 결의에 대해서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자, 이항 관리는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몇 해 전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원래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회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일단은 분리시키겠다. 관리인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즉 달리 정한 게 뭐예요? 관리인은 관리위원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 위원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즉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수유자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주로 임차인 같은 분들이죠. 임차인들도 집회 참석해가지고 관리위원을 뽑거나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관리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1항부터 5항까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고, 이런 집회는 절차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위원으로서는 피선거권, 그 다음에 구분수자들로서는 선거권이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피선거권 보장받기 때문에 최대한 2년의 임기, 요 임기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규약상 관리 또는 관리위원 결격 사유는 규약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조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적, 어떤 징계, 징벌적 조항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징벌적 조항은 당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를 확장해서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까지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을 임대인인 관리위원에게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했다. 관리위원이 무시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그거 임차인에게 물어라. 이렇게 무시했다면 그러한 관리비 연체에 대한,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임대인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난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결격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관리위원인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몰랐다면, 단지 임차인의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라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인 관리위원의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 결국 징벌적 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규약상의 관리위원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은 징벌적 조항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면, 이런 임차인의 연체 사실을 몰랐다면 이걸 가지고 임대인인 관리위원의 결격서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돌아가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면 관리위원인 임대인의 자격이 상실되나요? 자, 비난 가능성을 따져야 된다. 관리위원이 연체 사실을 알았느냐? 알았다면은 자격 상실되는 거지만 몰랐다면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